네, 잠깐 사이에 흐름이 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끊겼지만 딱 적절하게 잘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이때까지가 당나라의 좋았던 시기고, 근데 이제 나오는 안사해난 때부터 그 당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 요 안사해난입니다. 처음에 개원의 치라고 해서 정치를 잘하던 현종이 그때 이제 미녀에게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그 양옥환, 소위 말하는 양귀비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는요, 이 양귀비가 사실은 현종의 며느리였다는 얘기죠. 현종의 며느리였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워낙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이제 귀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황제 현종의 후궁이 된 거죠. 비가 된 거죠. 비. 그렇습니다. 그때 나이가 양귀비는 27살, 현종은 61살.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종이 정치에 관한 흥미를 잃고 이제 양귀비와 지내는 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양귀비 씨가 좋아하는 게 쿠쿠 이런 데 가면 있지. 리치라고. 과일 알죠? 리치라고. 이래 막 무섭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그거 막 찾으러 다니고, 양귀비의 옷 만들어주는 직원만 한 700명이나 됐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가 있어요. 양국충이라고. 야는 거의 이 양옥환, 요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니라가지고, 양국충은 거의 건달처럼 살던 사람인데, 야가 이제 현종에 또, 자기 여동생이 총애를 받으니까 야도 이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일이 터지게 됩니다. 이 안사라는 말이 요 안녹산, 그리고 요 부하인 사사명, 요 사람이거든요. 안녹산은요, 그 당나라의 장군으로서 원래 출신은 소구두인이라고, 뭔가 백인이랑 그 전에 그 돌골족이랑 좀 그 관계였어요. 혼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현종의 이쁨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등치가 되게 컸어요. 몸무게가 엄청났대. 130kg, 200kg, 막 이렇게. 어떤 책에 보이 130kg, 어떤 책에 보이 200kg,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막 배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현종이 한 번은 안녹산을 처음 보고 물어봤대요. 야, 네 배 안에 뭐가 들었노? 뭐 이렇게 크노? 라고 하니까 안녹산이 이야기를 했다죠. 뭐라고? 저의 배에는 황제 폐하를 향한 충성만이 가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쁨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거의 당나라 북쪽 국경에 있는 군사를 다 가지고 있는 절도사가 되었어요. 절도사라는 건 당나라에서 지방을 다스리던 일종의 장군이자 도지사이자 이런 존재예요. 행정, 군사 이거를 동시에 지닌 직책이 절도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힘이 많이 가지죠. 사실은 당나라 때 이제 영토 확장을 하면서 그 확장된 지역에 절도사들을 파견하는데, 사실 이 현종 때가 되면은 요 절도사의 힘이 되게 세졌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은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현종이 양귀비를 만나면서, 그리고 이 양국충이라는 친구와 안녹산 요 친구가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이간질하고 죽이니 살리니 캐사코 이래 되니까 결국 안녹산이 군대를 일으킨 거죠. 20만 정도. 그 안녹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장군으로서 군사력이 컸나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 싸움에서 쫓겨가지고 수도인 장안이 털리고요. 현종은 도망치는 와중에 병사들이 이 양귀비와 양국충 때문이다 해가지고 죽이고, 양귀비는 자살하게 만들고, 요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나중에 안녹산 그리고 그의 아들 경서라고
이 안경서가 안녹산을 결국 죽여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안녹산의 부장이 일으켰던 사사명, 그리고 그 아들이 일으키는 그 아들 사조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란국 두목의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당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거의 뭐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억지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사의 난의 결과 간신히 궁궐로 돌아왔지만 나라 상태는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지요. 중앙정부의 힘은요, 약화되고 각 지방에 있는 절도사의 힘이 점점 더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 재정이 약화가 되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그 율령체제라고 했던 그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체제, 땅 주면은 세금 거두고 군대 끌고 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줄 땅이 없는 거지. 땅이 다 엉망진창, 백성들은 다 그 지역을 다 떠나고. 그러니까 땅을 주니까 이때는 백성들이 통제가 돼요. 왜? 이 땅 받았으니까 어디 이사 가겠나? 자기 재산과 다름없는 땅이 여기에 있는데, 근데 이게 8년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도 어디 사는지 다 모르고 나눠줄 땅도 시원찮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요 체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조용조에서 새로운 세금 제도인 양세법으로. 양세법이라는 거는 세금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세 추세.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거둔다고 해서 양세법. 혹은 인두세, 호세. 사람에 대한 세금, 집에 대한 세금, 이렇게 나눠서 거둔다고 해서 양세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땅을 못 줍니다. 이 양세법은 기본적으로 인두세, 호세라는 게 집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자기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에요. 알겠죠? 이게 나중에 언제 때까지 가느냐? 명나라 때까지 가요. 알겠죠? 좀 길게 갑니다. 이것도 중간에 뭐 쉬긴 하는데 명나라 때까지 요게 갑니다. 명나라 때 이게 나중에 일조 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생기겠노? 그 균전제 땅 못 주고, 땅 못 주니까 이제 장원제 인정. 장원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땅을 되게 많이 가지는 거를 장원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부병제 이거 안 돌아가죠? 모병제로 군대를 이제 군대를 이제 사들이는 거야. 직업군인들이 담당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징병, 농민들이 군대 갔다면 이제는 그 체제가 안 되는 거야. 왜? 균전제가 깨지니까 이 모든 체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재정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이 악화된 재정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느냐 하면은 소금으로 버티는 거죠. 소금으로 버팁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으로 버팀. 소금으로 버팀. 이게 버팀목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거죠. 소금으로 버틴다는 얘기는 소금 판매를요, 나라에서 꽉 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이제 전매라고 하죠. 그래서 소금값을 한 30배 정도 불려가지고 받았대요. 이걸로 당나라가 간신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당시 양세법으로 거두는 세금이나 소금 팔아서 거두는 세금 수입이나 비슷비슷할 정도로 소금으로 버텨오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소금을 나라에서 판매를 하니까 이거 소금 파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문제거든. 그리고 소금 가격을 원가의 30배를 받아 먹으니까 이거 한 10배만 받아 먹고 내가 팔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금 밀매가 늘어나게 되고, 당나라에서는 소금으로 지금 억지로 버텨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금 밀매업자들은 그냥 무조건 사용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용,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소금 밀매업자였던 황소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일종의 농민 봉기입니다. 황소의 난.
이게 875년에서 884년까지. 이 소금 밀매업자였던 황소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후에 얘들이 장안을 점령을 하게 되고, 장안이 수도잖아. 또 황제 또 도망가고 뭐 이런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고, 야들은 이제 그 황소는 나라 이름을 대제라고 해가지고, 이 제자는 그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제나라, 요 황소의 난에 일어났던 동네가 그 산둥반도거든. 산둥반도. 그 칭따오 있고 그쪽 요 뾰족하게 튀어나온대. 요 이렇게 지도가 이래 있으면 요 뾰족하게 튀어나온대. 요 동네거든. 여기가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가 있던 지역이라서 대제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뭐 나라는 오래 못 가고 그 부하였던 그 주전충, 원래 부하였던 주온이라는 사람에게 간신히 진압이 됩니다. 이 황소 부하가 이제 주온이라고 있었거든요. 주온, 황소 부하, 주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온.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당나라 군대를, 황소가 장안을 점령하고 그 황소가 당나라 군대를 없애자라고 하면서 이 친구한테 군대를 맡겨가지고 당나라 군대와 싸우도록 했는데, 얘가 그냥 당나라에 항복을 해버려요. 당나라에 항복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에 항복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황소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나중에 당나라에서 고맙다고 야한테 이제 이름을 내려줘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얘는 온전히 충성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름을 전충. 그래서 이름이 주전충. 이렇게 된 거야. 결국 이 친구에 의해서, 주전충에 의해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게 황소의 난, 뭐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이런 거는 뭐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두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당나라가 망했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화면이 보이는지 잠깐만요. 좀 볼게요. 이게 끝까지 보이려나? 옆으로 좀 가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예. 다음에 뭐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고 있지요? 예, 잘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생각보다 그 영상 시청 시간이 유튜브에서 영상 시청 시간이 체크가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많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야들이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뭐 보고 있겠죠. 뭐 그런 거 의심하면 됩니까, 그죠? 네,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당의 사회만 문화입니다. 자, 여기는 역시 귀족 중심 사회예요. 알겠죠? 요거는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나왔던 문벌귀족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선생님, 과거제도를 실시하는데 왜 귀족들이 나요? 라고 하는데, 이때의 과거 시험에는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 예부라는 곳에서 시험 치는 게 면접이거든요. 그냥 면접은 보면은 얼굴 딱 보면 나오는 거지. 야, 니 누구 아들 아이가? 그래 돼가지고, 예, 아직까지는 집안에 의해서 자기 위치가 좌우되는 귀족 중심 사회다라는 얘기입니다. 문벌, 역시 가문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시가 되고, 이거를 가능하게 한 게 과거와 음서입니다. 과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때 과거 시험에 요거를 보거든요. 신원서판. 신원서판이라는 거는 이제 판단 기준이에요. 채점 기준입니다. 신이라는 거는 이제 신체가 어떤가, 언이라는 거는 말빨이 어떤가, 서라는 거는 글솜씨가 어떤가, 판이라는 건 판단력이 어떤가. 근데 신원서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본다? 집안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송나라 때 되면은 요런 면접을 누가 봅니까? 황제가 봐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뭐 누구 아들이라고 잘 봐주고 뭐 이런 거 있겠나? 실력 좋은 아들 그냥 뽑아주는 거지 뭐. 그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그 귀족들의 문화라고 한다면 당삼채라고 도자기인데 이게 3컬러, 3컬러예요. 녹색, 황색, 갈색 요 세 색깔을 쓴다 해서 이 당나라 시대 도자기를 당삼채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경제 발달, 중국은 보면요 경제 발달 안 한 적이 없어요. 늘 경제 발달합니다. 자, 2년 삼보작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어디에? 강남 지방에는 진작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농사가 워낙 잘 되니까. 화북 지방에 2년 삼보작이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비전, 비전이라는 거는 날아다니는 돈이야. 지폐. 행이란 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은행할 때 그 행자 있잖아요. 이게 상인들의 단체를 행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길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행이라고 불러요. 행. 알겠죠? 중국에서는 행이라고 불러요.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은행. 은을 판다. 그게 돈 판다는 거거든. 옛날에 은이 돈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시박사라는 거는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옵니다. 무역을 담당하는 관청 이름이 시박사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서역 상인이 엄청 많이 왔다. 서역이라는 건 지금의 아라비아, 이슬람 애들이 장사에 도 같았어요. 이슬람 애들이 장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경전이라고 있잖아요. 성경책이죠. 쉽게 말하면 쿠란 보면 반 이상이 상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야들이 장사해 보면 빠삭하거든. 수학할 때 그 우리가 쓰는 숫자도 어디서 나온 거야? 이슬람에서 나온 거야. 아라비아 숫자, 아랍 숫자라고. 알겠죠? 얘들이 상인, 동계산 이런 데 있어가지고 빠삭한 아들이에요. 그 얘들이 당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작업을 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문학으로는 시가 발달합니다. 그래가 이때 유명한 시인 이태백이라고 하는 이백, 그리고 두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문할 때 보면은 얘기 나오는 거고. 그 이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술과 자연에 관한 시를 많이 썼고, 이거는 거의 한야이고, 두보는 좀 고난에 관한 시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두보가 안사해난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에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오경정의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한나라 때 유학 혹시 기억합니까? 훈고학이라고. 요거를 완성한 거예요. 토다는 거 완성이야. 그러니까 책이 공자왈, 맹자왈 해가 떠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서오경이라는 게 사서오경, 유학책이었던 그 사서오경에서 나온 말이거든. 그 오경을 갖다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토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그래서 이게 당시 당나라 시대의 과거 시험 교재로 이걸 씁니다. 그래 놓으니까 학문이 더 이상 발전한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시험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있는 거 딸딸 외우는 거지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훈고학을 완성시켰지만 어떻게 보면은 학문이 이제 요거 이후로는 그냥 정체되는 거야.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그리고 문화의 특징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국제적이다. 이게 당나라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귀족적, 개방적, 국제적. 그래서 이 시기에 외래 종교가 유행을 해요. 외래 종교 유행.
외래 종교. 그래서 이때 유행하는 게 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옛날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경교라는 거는 기독교인데 그 아리우스파 기독교라고, 뭐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평가받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교라고 부르는. 네스토리우스교. 네스토리우스교다. 네스토리우스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마니교는 뭐 불교가 좀 섞여, 조로아스터교랑 불교랑 조금 믹스돼가지고 희한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돼서는 현장, 그 다음 뭐 의정. 현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면 우리 서유기, 이런 거 알라나? 옛날 나라라 슈퍼보드 보면 그거 삼장법사라고 나오거든요. 그 친구예요. 그 친구. 현장.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갔다 와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대당서역이라고. 그러니까 현장이나 의정이나 둘 다 인도 갔다 오거든요. 갔다 와가지고 그 인도에 있는 불경을 번역하고, 뭐 인도 갔다 와서 여행기 쓰고, 뭐 그런 걸로 불교사에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나라 당나라 얘기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행이라는 건 뭐 빼먹은 거 없나? 상인들의 조합이고, 또 뭐 빼먹은 거 없을까요? 이만큼 하면은 할 만큼 했다. 그죠? 당나라 전성기 안산에 난 이후로 완전히 맛이 갔다. 이런 거고, 사회문화는 이렇다. 뭐 경제 발달은 어느 시대나 있는 거고, 귀족 중심 사회다. 그 시가 발달하고, 시 아무나 못 쓰잖아. 백성들 보고 시 쓰라 하면 쓰겠나? 시라는 게 그죠? 얼마나 함축적이고 그거 한 건데, 한문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아야 되는데, 귀족적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국제적이다. 그리고 뭐 장안에 보면은 이슬람교 사원 있고 경교 사원 있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수나라 당나라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